지금 당신이 스마트폰으로 누르는 그 매수 버튼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가장 완벽한 탈출구가 되고 있다는 소름 돋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비행기 티켓을 끊고 한국 시장이라는 파티장에서 소리 없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우리 개미들만 화려한 낙관로 내취해 그들이 버리고 간 물량을 고점에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고환율이라는 곡배를 마신 우리 기업들이 조만간 재무제표 위에서 피를 흘리게 될 거라는 경고 등을 그들은 이미 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밤새워 일해도 에너지 패권국의 하청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지금 당신이 사고 있는 주식이 왜 외국인의 퇴직금이 되고 있는지 그 비극적인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말 현재 우리는 아주 기이한 풍경 속에 서 있습니다. 거래소 지수는 버티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원화라는 자선이 실시간으로 녹아내리며 국제시장에서 그 계급이 강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지수 숫자에 안도할 때 원달러 환율은 역사적 고점 수준을 위협하며 우리가 가진 돈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경제공동체의 신용이 글로벌 2군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원화로 만든 자산을 들고 있다는 것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과 다름없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도 아이폰 한 대, 휘발유 한 방울의 가격은 점점 감당하기 힘든 사치품이 됩니다. 실제로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품 가격이 치솟으며 마트 선반의 국산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밀어올리는 물가 지옥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통장에 1억 원이 그대로 찍혀 있어도 그 실질적인 가치는 이미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냉혹하게 움직입니다. 그들에게 한국 시장은 이제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라 환차손을 최소화하며 탈출해야 할 거대한 설거지판입니다. 외국인에게 주가보다 중요한 것은 그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꿨을 때 내 손에 쥐어지는 액수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도 그들은 국제시장에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수가 반등하는 틈을 타 가장 비싼 가격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안전한 달러 자산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장 심리는 과거 버블 붕괴 직전의 광기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의 실러 지수가 닷컴 버블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고 믿고 빚을 내서 투자에 뛰어들 때 거품은 항상 파괴적으로 터졌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나스닥이 고점 대비 78%나 추락하며 자산을 증발시켰던 비극이 다시 재현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버블이 터지는 순간 유동성은 사라지고 사려는 사람 없이 팔려는 사람만 가득한 지옥이 펼쳐집니다. 우리의 위기는 근본적인 구조적 결함에서 시작됩니다. 생산적인 기술 혁신 대신 부동산이나 자산 버블에만 돈이 몰리고 기업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투자할 자금을 구하지 못해 낡은 기계로 버티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혁신 없이 부동산에만 의존하다 생산성 침체에 빠진 것처럼 우리 또한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혁신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고환율이라는 시한폭탄뿐입니다.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구조상 극단적 환율 상승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실시간으로 파괴합니다. 이 원가 압박은 몇 개월의 시차를 두고 내년 상반기 참혹한 실적 쇼크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고환율 하에서 우리의 노동은 산유국과 에너지 패권국의 배를 불리는 하청 업무로 전락하고 맙니다. 내 자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냉정하게 보지 못한다면 당신의 노후는 외국인의 안전한 은퇴를 돕는 비용으로 소모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국인이 왜 소리 없이 국경을 넘고 있는지, 그들이 보고 있는 2026년의 공포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실체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챙겨보는 것은 코스피 지수가 몇 포인트인가가 아닙니다. 그들의 모니터에는 오직 하나, 원화를 팔아 다시 내 나라의 돈인 달러로 바꿨을 때 내 주머니에 최종적으로 얼마가 남느냐는 냉혹한 수식만이 떠 있습니다. 많은 이가 지수가 버티고 있다는 착각에 취해 축배를 들 때 외국인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주가가 조금이라도 반등해준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수익을 준 효자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환차손을 조금이라도 메꾸며 도망칠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치가 만들어낸 거대한 착시 현상이자 외국인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시장에서 누군가 대량으로 물량을 정리하고 떠나려면 반드시 그 물량을 팔아줄 누군가가 존재해야 합니다.
유동성이란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평상시에는 쉽지만 위기가 오면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때가 되면 외국인들의 거대한 자금은 한국이라는 좁은 시장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리하게 움직입니다. 지수를 바치는 척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내수세를 유인합니다. 당신이 지금이 저점이라고 믿으며 매수 버튼을 누를 때 사실 당신은 외국인들이 챙겨갈 거액의 수익을 현금으로 바꿔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현상은 앞서 말한 미국 증시의 역사적 고점 수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러 지수가 극단적 수준을 기록했던 때는 역사적으로 전체 기간의 3%도 되지 않는 과열 구간이었습니다. 1999년 초에도 이 수치에 도달한 뒤 버블이 터졌던 역사가 있습니다. 글로벌 자금은 이미 전 세계적인 버블의 끝자락을 감지하고 가장 위험한 고리부터 끊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우량주라고 믿었던 기업들조차 버블 붕괴 당시 60%에서 70%가 넘는 폭락을 겪었던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식 전광판에 고정되어 있을 때 발밑에서는 1,8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지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전체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서면서 선진국 중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를 넘어서면서 일반 가계는 매달 수백만 원의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득 대비 집값이 이미 버블 수준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반등은 가계의 실질적인 위기를 잠시 가려주는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외국인은 이 구조적 한계를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 주식을 개미들에게 떠넘기고 챙겨간 그 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들은 그 현금을 들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미국 국채나 달러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현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우량 자산을 헐값에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1929년 대공황 당시에도 현금을 보유했던 일부 투자자들은 지수가 89% 폭락하는 재앙 속에서 오히려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우리 시장에서 그 무기인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설거지라고 불리는 잔인한 물량 넘기기를 진행 중인 것입니다. 과거 모든 버블에서 나타났던 전형적인 패턴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연일 성공담을 보도하며 당신을 시장으로 끌어들이지만 그 이면에서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진짜 비극은 지금의 고환율이 기업 실적에 미치는 파괴적인 지연 효과가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극단적 환율 상승은 우리 가계에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원자재를 달러로 사와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실시간으로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독배의 효능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나타납니다. 외국인은 이미 내년 상반기 재무제표가 참혹하게 박살날 것을 예견하고 주가가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지금 이 순간에 당신에게 바통을 넘기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가가 싸다며 빚을 내 물량을 사수하는 동안 외국인은 그 돈으로 달러를 사서 국경 밖으로 나갑니다. 결국 파티가 끝나고 불이 꺼졌을 때 텅 빈 파티장에 남겨진 것은 산더미 같은 빚과 가치가 하락한 주식 증서를 든 개인 투자자들 뿐일 것입니다. 에너지와 원자재를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하는 국가의 운명은 환율이라는 거대한 빨대 앞에 무력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잔인한 설거지의 다음 단계, 즉 고환율이 어떻게 우리 산업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것인지 그 참혹한 실상을 직면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말은 이제 절반만 맞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팔기 위해 밤낮 없이 공장을 돌릴수록 그 이면에서는 극단적 환율이라는 거대한 빨대가 우리 국민의 주머니와 기업의 금고를 실시간으로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가 고환율이 수출 기업에 유리할 것이라 믿지만 그것은 원자재와 에너지를 전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에나 해당되는 환상입니다. 에너지와 원자재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에게 달러 가치의 폭등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일해서 만든 모든 가치를 산유국과 에너지 패권국에 상납해야 하는 에너지 하청국가로의 전락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만 올라도 수입품 가격은 즉각 17%나 치솟는 효과를 냅니다. 하물며 그 이상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원가 압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핵심 재료를 비싼 달러로 사와야 하는데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이 모든 수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결국 물건을 팔아받은 달러의 가치보다 원재료를 살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 상승폭이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부 자체가 국경 밖으로 통째로 유출되는 거대한 국부의 침식 과정입니다. 진짜 무서운 점은 이 독배의 치명적인 효과가 우리 눈에 즉각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업들은 보통 몇 개월치의 원자재 재고를 미리 확보해둡니다. 지금 당장은 과거에 낮은 가격으로 사둔 재고로 버티며 지수를 방어하고 있지만 그 재고가 바닥나고 현재의 미친 환율로 산 원자재가 공정에 투입되기 시작하는 순간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2025년 연말의 겉모습과 달리 기업들의 속살은 이미 고환율이라는 염증으로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시차를 계산할 줄 아는 글로벌 자본이 왜 그토록 서둘러 한국을 떠나려 하는지 이제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산성을 높여도 환율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 노동의 결실은 실시간으로 산유국의 호주머니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이 고환율이라는 괴물을 만나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식료품부터 외식비, 전기료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체감 물가가 통계보다 훨씬 높게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에너지 통행세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 경제 위기 때마다 우리는 수출로 위기를 극복해왔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위기는 에너지 가격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시키고 있으며 이는 우리 같은 에너지 하청 국가의 숨통을 더욱 조여오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기이한 고환율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 부의 재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가진 자산의 가치가 통째로 이전되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믿고 있던 수출 강국이라는 타이틀은 속이 텅 빈 조개 껍데기만 남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외환은 다시 비싼 에너지를 사오는데 고스란히 투입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쏟아부은 현금은 외국인들의 안전한 탈출을 돕는 유동성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 잔인한 수급의 비대칭과 구조적 빨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진짜 공포는 아직 재무제표에 찍히지 않았으며 2026년 상반기라는 시한폭탄은 지금도 초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주식 한 줄을 더 사모으는 것이 생존 전략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원화라는 가치에만 매몰된 투자는 결국 우리를 거대한 국부 유출의 희생양으로 만들 뿐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설계된 약탈의 현장에서 어떻게 내 자산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낼 수 있을지 다가올 2026년의 참혹한 경고 등을 더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를 지배할 유령의 이름은 바로 실적 쇼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환율이라는 독배의 효능은 폭풍전야처럼 우리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덮칠 것입니다. 글로벌 자금은 이미 이 잔인한 시차를 계산하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것은 이번에도 역시 아무런 준비 없이 낙관론만 믿고 뛰어든 우리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똑같은 경고를 반복해왔습니다. 앞서 언급한 극단적 과열 국면은 전체 역사의 3%도 되지 않는 예외적 구간이었으며 그 끝은 언제나 급격한 붕괴였습니다. 버블이 형성될 때는 누구나 이번에는 다르다고 믿지만 결국 현실이 꿈을 따라잡지 못하는 순간 거품은 가장 파괴적인 방식으로 터지게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는 숫자가 주는 최면에 걸려 바닥을 예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버블이 터지는 순간 현금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지만 그 현금이 오직 가치가 하락하는 원화뿐이라면 당신은 침몰하는 배 안에서 구명조끼 대신 무거운 쇳덩이를 붙들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우리가 모은 돈의 실질 구매력은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과거 위기를 견딘 이들은 몇 가지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우선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달러 예금이나 금 같은 자산으로 환율 변동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금은 경제가 불안해지고 위기가 올 때 가치를 지켜주는 전통적인 보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폭락은 재앙이 아니라 거대한 세일 기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현금을 쥐고 있던 이들은 우량 기업의 주식을 절반 가격에 사들여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았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찾아올 시계제로의 상황을 대비해 어떤 방식으로든 방어체계를 갖추고 진짜 바닥이 언제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파티가 끝나고 불이 꺼졌을 때 텅 빈 파티장에서 타인의 수익을 정산해주며 남겨질 것인지 아니면 설계된 약탈의 현장에서 내 자산을 지켜내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내일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원화가 전 세계 시장에서 구매력을 잃어간다면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026년의 참혹한 경고등 앞에서 부디 우모란의 지표가 아닌 글로벌 생존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냉혹한 진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